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유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든대요. 행복은 에르땡땡 정도는 사야 얻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행복을 살 수 없대요. 그렇지만 우리도 기쁨 정도는 살 수 있다네요. 어디서? 다이땡에서. 주말에 남편이 기쁨 사러 나가자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빵 터져 하면서 기쁨 가득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수경식물을 키워볼 생각에 사다 놓은 유리 화분을 꾸밀 색색깔 돌도 사고 이쁜 구슬도 사갖고 왔는데 화분을 꾸몄더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머는 유머일 뿐 역시 행복은 꼭 비싼 것을 사야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광교 원더풀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이색 직업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나나님, 명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뭐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에요, 이제.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도요. 저도 두 분과 함께한 이 시간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부터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 혹시 꿈이 뭐예요? 학창 시절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이 학창 시절 때 하고 지금하고 자꾸 변해요. 왜냐하면 네. 저 학창 시절 때 꿈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꿈을 찾게 되고 음. 그걸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꿈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제가 드린 오늘 이 질문이 학생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래요. 네. 어른들이 만나면 아. 너 꿈이 뭐니? 아, 너 모델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학생들한테는 가장 좀 아, 힘든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왜 저는 그럴까요? 참 자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꼰대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나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명디님은 그럼 꿈이 혹시 뭐예요? 꿈이 옛날에는 사실은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거나 뭐 회사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직업을 찾기보다는 꿈이 다이어트해서 날씬해지는 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완전 실현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그러니까 제가 네. 학교에 그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유형이 거의 여기 나나님의 유형이 많아요. 꿈이 아. 뭐냐라고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해요. 그쵸. 예. 꿈 이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뭐 물론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이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직업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던가 돈을 버는 거라는 건 알지만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게 직업을 대답하지 못하면 얘는 꿈이 없는 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꿈이 없으면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쵸. 또 그리고 꿈은 꼭 이루는 거는 이루면 더 좋지만, 좋지만 이룰 예. 수 없는 것도 꿈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뭐 나는 꼭 무슨 뭐 유명 여배우처럼 나는 그렇게 뭐가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거는 그쵸. 꿈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그쵸. 꿈을 꼭 가졌다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음. 직업을 말 못하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뭐 어른들이 좀 보신다거나 네. 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아닌데 직업 이꼴 꿈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나나님은 선생님도 꿈이셨고 또 꿈도 이루셨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꼭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을 꿈꾼 건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찾은 게 이제 교사였고요. 이제 교사를 몇 년 동안 체험을 했었죠. 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는 이제 직업으로 가졌었는데
막상 또 그 교단에 서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하고 예, 그런 좀 다른 모습하고는 거죠. 너무 좀 괴리감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었지만 괴리감 또한 커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희망을 했던 거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은 없어요. 네, 지금 네. 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꿈을 이뤘는데 네. 꿈을 이루고 보니 맞아요.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이런 그렇죠. 경우가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모두 막 부모님들이 생각에 내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는 하버드대라던가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에 네. 한인 학생들의 자퇴율이 44%래요. 굉장히 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10명이 높네요. 들어가면 4명 정도는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랑 꿈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게 내 꿈이야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어른들 뭐 부모님의 어떤 희망사항일 수도 뭔가 있고 끌려갔을 수도 주변의 있다는 거네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버드를 갔는데 아니면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무슨 뭐 대학을 갔는데 갔더니 그걸로 끝이야 그냥. 끝이야. 뭐 공부를 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고 거기서 원하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끝이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죠.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업이라던가 이루고자 하는 저 너머에 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런 그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직업과 꿈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같지만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예. 수도 있고 뭐 같은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꿈은 꿈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별도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한테는 네. 뭐 꿈 이꼴 직업으로 대답을 하게 그렇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맞아요. 싶은지.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이색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결국은 진로 진학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우리 두 분은 네. 진로나 진학을 결정할 때 네.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하고 맞아야죠.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거, 뭔가 내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책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야, 선생님 역시 명디님 이제 젊으셔서 생각이 우리 잘할 때하고는 또 다른데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하면서 아까 유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부모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제가 선생님 하는 걸 반대하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평생 직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네.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음.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로 진로를 잡고 네. 그 너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안 흘러갈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해보고 저는 뭐 직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정말 너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그래서 진로 역시 그 과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역시 탁월하게 두 분한테 탁월한 질문을 드렸고 네. 정말 탁월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 네. 뭐 평생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바꿀 수도 네, 있지만 맞아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의외로 부모님이 그쵸.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50% 이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 진로 코치 일을 같이 지금 하다 보니까 아, 한 네. 번은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도청을 갔어요. 아. 도청에 진로 체험을 갔거든요. 네. 도청을 간 이유는 이제 그 공무원들을 만나게 그렇네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때 한 10서너 명이 됐는데 공무원 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바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바로 맞추셨어요. 네. 혹시 그러면은 부모님이 공무원 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더니 4-5명이 드는 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사실은 중학생이면 부모님의 생각이나 그런 거 영향을 줄 많이 수밖에 반영이 없잖아요. 되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어떤 가치관이나 부모님이 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는 이런 걸 하면 잘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으시겠죠. 그거를 뭐 부모님이 어디다 연관을 뭐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연관을 시키실지 뭐 아니면 뭐 이 친구의 어떤 가치 삶의 가치나 이런 거로 연관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아직까지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제가 뭐 그렇죠. 객관화시킬 수는 네.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아이들한테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정보가 좀 많아야 되겠네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제시를 해줄 수 있게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두 분도 다 지금 이제 네. 아이들이 있으시니까 네. 특히나 우리 때 명디님은 네. 아직은 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뭔가를 접해주게 하거나 하시는 기회가 좀 맞아요. 많으시죠. 직업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 사설로.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몇 번을 갔죠. 거기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체험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건 정말 30분, 40분 정말 짧게. 일회성 놀이 체험일 뿐이었고 막상 이제 고학년이 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 직업 체험을 다녔던 것 이상으로 본인이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점을 가서 나이가 책을 있으니까. 찾고 인터넷으로 관련된 영화를 보고 하면서 이제 찾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보면은 명디님이 그렇게 엄마가 기본 베이스를 그렇죠. 깔아준 깔아줄 거지. 수도 그런 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맞아요.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랬을까요? 싶어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대가 뭐 다 정보화 시대라서 그렇죠. 부지런한 엄마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또 좀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꼭 공부만 해서 어떤 뭐 소위 그렇죠. 말하는 맞아요. 우리가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좀 다양함을 추구하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정책도 많이 좀 변화하려고 하고 교육 정책도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죠 결국은 근데 가다 보면 기승전 수능 그렇죠. 기승전 맞아요. 수능.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때문에 너가 그걸 어쩔 수 하려면 없이. 일단 수학을 잘해야 해. 이 얘기가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꿈을 위해서 영어도 잘해야 수학학원을 되는데. 보내줄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참 아이들에게 어쨌든 자율성을 많이 주시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 두 분 우리나라의 직업이 혹시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직업이요? 직업의 수. 직업 한 10,000개 될까요? 만 개? 8천 개 정도 되지 8,000개, 않을까요? 10,000개.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통계를 내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이 사업장의 직무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의 그 수를 알아보고 그걸 집대성한 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행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16,891개가 등재됐다고 합니다. 와, 엄청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 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진로 코치로 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네. 한 반에 한 2-30명 되잖아요. 네. 빙고 게임을 한 번씩 해요. 직업을 써봐라. 얼마나 25개? 다양한 네. 5개, 5개, 한 25개. 50개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25개를 하면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 빙고가 빨리 안 끝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거의 금방 끝나요. 그래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25가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의사, 교수, 그렇죠. 뭐 변호사, 공무원, 의사, 선생님, 교사, 공무원, 네. 검사, 판사, 변호사 조금 달라진 그러네. 게 웹툰 작가, 유튜버도 있겠네요. 네, 유튜버, 유튜버. 그런 거 들어갔겠네.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친구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은 부모님들이 그 접해 주시거나 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많지가 않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말 많은 직업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또 이 직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두 분 생각하기에
봐봐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그럼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새로운 직업. AI? AI 없었을 것 같은 거 옛날에. 네. 맞아. 또 선생님 어떠세요? 새로운 직업 뭐 몇 년 되기는 했지만 택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드론 택배 네. 이런 것들. 이제 그럴 수 이 뭐 있네요. 부모님들이라거나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두려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를 지금 4차 산업 네, 맞아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음. 빅데이터, 뭐 아니면 드론, 뭐 이런 거에 음. 관련된 직업만을 떠오르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직업을 분류할 때는 이제 뭐 인구의 변화 이런 걸로도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구가 많이 지금 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인 가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유품 정리사 아. 그리고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 예. 애완동물 반려견이나 관련한 반려묘들 그것들 거의 막 많겠네요. 많이들 네. 같이 이제 저 반려견 유치원 있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정말 놀랐어요. 네. 나나님 진짜 빵 터지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려견을 정말 아이를 키우듯이 네. 똑같이 그렇게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명디님이 예. 유치원 얘기하셨잖아요. 장의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맞아요. 요즘에 떠오르는 직업이라 유치원을 그러더라고요. 보내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이제 혹시 애완동물이 나보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치러주는 장의사 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장의사가 있어야 아, 되는 맞아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막 뭐 AI 막 이런 거 4차 산업에 음. 대한 두려움, 내가 우리 애가 코딩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우리 예. 애가 뭐 컴퓨터를 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업이 그렇게 다양한 거고 의외로 생각보다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제적 기계적인 것보다 사람이 사람끼리 교감한다거나 교감하는 뭐 정서적 동물과 교감 교감하거나 같은 맞아요. 것들. 선생님. 네.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교감할 수 있는 그러네. 직업들도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고 1인 가족이 많고 뭐 비혼족도 많고 싱글족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뭔가가 개발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이 등재되는 직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000가지나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또 사라지는 직업들도 그렇죠. 많이 있죠.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음. 또 우리 이제 진짜 이색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네. 할게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이색 직업편입니다. 예, 제가 두 분과 네. 음악 한 곡 듣고 또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히히하는 말 네, 말. 네. 말하면 떠오르는 직업 두 가지씩 나나님 먼저. 기수 네, 하려고 했는데. 말. 또 있어요. 뭐가 기수 있어요? 빨리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기 목욕시켜주는 애. 아, 말 목욕시켜주는 애. 그럼 명디님. 말발굽 관리하시는 어떡해요? 사람. 저, 선생님. 저 제주도에서 말 탈 때 거기 끌어주시는 분?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의사, 말의사. 아, 말의사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수의사. 말의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말의사라고 안 수의사. 하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도와주셨네요. 네. 웃겨. 말 끌어주는 아, 좀 프로페셔널하게 그러게. 말 끌어준 사람. 진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너무 아니 농담 너무 뭐가 없네요. 옛날로 제가. 맞으면 네. 이제 마부 뭐 정도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그 정도 될래나? 네, 제가 네. 두 분한테 뜬금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색 직업 중에 하나가 네. 말 관련 직업이에요. 아, 네. 사실 주변에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그렇죠. 네, 내 주변에 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말 관련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네.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문 용어로 아, 이야기하다 보면 기수 아까 예, 그쵸. 말씀하신 기수, 기수는 뭐 기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조련사 그렇죠. 아,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이게 좀 핫한 그 직업이기도 하고 많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재활승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조금 이제 뭐 재활승마. 아픈 사람들이라던가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그렇고 이 재활승마를 통해서 말과의 아.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치유가 좀 되기도 한대요. 그 그래서 재활 승마가 네. 그 재활 네. 승마였어요. 아, 저는 재활이 들어가서 혹시 말이 관절염 같은 거 걸렸을 때 무슨 물리치료를 그거는 했나 이제 말 했어요. 수의사님하고 말 그러네요. 조련사님이 네, 봐주시고 그러네. 이 재활 승마 지도사는 이제 그런 음. 친구들하고 같이 말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뭐 말 미용사, 음. 말 수의사, 또 승마 지도사라고 승마 시설에서 승마 시설. 뭔가를 네, 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아, 말 치과 의사, 네. 또 말 마사지사, 굉장히 다양한 마사지사요? 네 아까 말이 말 근육을 그러니까 잘 풀어줘야 해주기 되고 위해서 재활의 의미로 어머. 같이 경주마들 있잖아요. 네네. 막 어, 그걸 네, 이제 맞아요. 그 친구들이 스피드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도 왜 뛰고 나면 다리 마사지 같은데 받아서 종아리 같은데 그러니까, 뭉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사지사도 그러네요.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수의사 있잖아요. 네. 말수의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61명, 61분 정도밖에 안 정말 된대요. 없네요. 예. 몇 분 안 계신데. 그러니까 희귀 직업이네요. 그러면 약간 그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그냥 강아지 일반적 뭐 강아지 고양이 의사는 얘기했는데 많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동물병원 하면은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말수의사는 살짝 특화된 그러네요. 그럴 쪽인 수밖에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 맞아요. 그죠? 네.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실장이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게 장제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장제사는 음, 정말 장제사. 처음 들어본 장제사가 어떤 단어예요. 예. 저는 장제사. 알 것 같아요. 네. 장제사는 네. 그 유일하게 이 말 관련 말, 직업 중에 네.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자격증이 이게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손발 예쁘게 손톱발톱 예쁘게 하시려고 네. 관리 받으시잖아요. 네, 네일 아트, 말발톱 뭐 관리하시는 패티 뭐 분.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그게 장제사가 장제사죠. 네 맞아요. 나난님 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어. 말 발굽 우리가 네. 편자라고 하는 편자. 그 네, 말 편자. 발굽 편자를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아. 말 발굽을 깎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은 이제 기성화가 있잖아요. 그쵸, 운동화 뭐 그냥 200 내가 맞아요. 발이 225, 다리 225, 230 쭉 나오는데 말은 각자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편자나 말 발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거의 다 맞춰야 수제로 되는 거죠. 네, 수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직업도 전국에 지금 한 86명 정도? 아. 86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음. 말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좀 많은데요.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지런 파크 네. 거기에 있는 그 말수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고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시죠. 네, 거기는 제주도 말 가시면 많아요. 네. 다 곳곳에 말 타보는 체험이 있거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곳곳에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네요. 말수로 따지면 네. 그 정도 인력은 있어야 그래서 되겠다는 생각이 요 드네요.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탑 클래스에 속하신다는 분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잠깐 교육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2년 정도의 도제 교육을 하시는 곳도 아. 계시고 개인이 그러니까 아. 내가 유명한 아니면 좀 예, 탑 클래스에 예, 있는 예. 장제사인데 내 밑에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걸 배우겠다는 음. 친구들을 2년 정도 받아서, 교육을 예. 시키고 나면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아, 이제 말 자격증을 관련 따야 되는 국가 거구나.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중에 장제사 부분에 응시를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장제사 과정을 뭐 밟는 경우도 있고 아, 이제 있어요. 그럴 수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말 관련 학교가 있나요? 네, 저도 이거는 뭐 제주도에 가서 그냥 다 음. 뭐 이렇게 무슨 말목장 같은 데서 일어나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네. 실제적으로 말 관련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음.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는 말산업학과라는 과가 있어서 3년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육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요. 국립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국립 같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학교 이름이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네, 그러니까 오, 혹시 뭐 그런 우리 아이가 동물도 네, 좋아하고 있구나. 관심이 있으면 네. 이건 전액이 무료고 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강릉 영동대학교라는 학교가 네. 있어요. 네, 거기서 거긴 알죠. 네. 승마산업학과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3년제 과정으로 있어요. 우리나라 승마산업학과. 네네 그리고 네.
서라벌대학교라는 대학에서 마삭과 재활 승마 교관 과정, 뭐 말조련사 과정, 장제사 과정, 승마장 교관 과정 다 같은 있네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기전대학교라는 데에서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마삭과를 설치한 학교예요. 그다음에 또 역시 빠질 수 없는 제주도. 제주 한라대학교에 마산업 자원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사학과도 있고 여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4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알고 계시면 좋을 대학은 이렇게 5가지 정도. 국립항공농수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서라발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제주 한라대학교. 여기가 말 관련 산업에 이제 관련된 직업들을 원할 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무슨 항공마사회에서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장제사 과정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대학을 뭐 꼭 뭐 나는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빨리 뭐 나는 요거를 좀 먼저 접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꼭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이미 직업을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를 하고 나와서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학교는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전문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생각보다 5개 전국에. 그중에 이제 나머지는 3년제고 제주 한라대학교만 4년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나오면 뭐 거의 뭐 취직은 뭐 그렇죠. 평생 일단은 직장이 될 것 당상이라고 같은데요. 평생 봐야 직업으로 되겠네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괜찮은 직업일 것 같아요. 아직 뭐 말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접하기가 해야 쉽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거예요. 동물을 접해볼 좋아하는 수 아이들 있겠죠. 같은 지금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 진짜 쉽게 접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 또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은 말 그것도 또 가까이 생각해 보면 또 있기는 또 있어요. 저희 이제 과천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체험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은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는 않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이제 나나님이 말씀하신 과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과천 경마장, 서울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레츠런 파크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마사회, 한국 마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레츠런 파크에서 이 진로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마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벌써 7년째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한 벌써 다녀간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7년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야 많겠네요. 사실은 찾아서 오는 곳이 맞아요.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체험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청을 해야 되고 선착순이고 막 이런 건데 내가 원해서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교육청에서 뭐 진로체험 우수기관으로 인정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6년째 그 진로체험 우수기관으로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진로체험이 단순하게 말만 보여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특강 먼저 이제 이런 수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의 직업군, 또 말의 상태라든가 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산업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고 이제 그런 걸 물론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걸 진로로 선택할지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좀 이론적인 부분을 주는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이제 말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해준대요. 그래갖고 말도 이거 경마다 보니까 운동 어떤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받는데요. 너무 잘 뛴 말들, 1등한 말은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약물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핑 검사소도 있고 그리고 또 말병원. 이제 말이 혹시 아프거나 했을 때 아까 그 수의사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병원 그다음에 그 말 편자를 제작하는 장제소 이런 데를 차례로 견학을 하고요. 그 안을 다 보여주시는 거네요.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아이들이 또 해볼 수 있게 체험도 해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너무 재밌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한 분이 그냥 뭐 이렇게
쭉 훑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수의사, 뭐 장제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직접. 본인들의 전문인으로서의 그런 네. 코칭도 해주시고 직업 코칭. 네, 그렇게 같은 거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고 네. 해요. 혹시 네. 두 분은 혹시 레츠런파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한 3년 전에 이 그 힐링 프로그램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참석을 해본 아, 적이 진짜요?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어떻게 알고 힐링 가셨어요 또 프로그램. 이거를?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이제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역시 중독이 앞서가죠.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놓고 그러니까 그쵸. 자연과 더불어 음.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데리고 갔었죠.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으련 했더니 이제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말 타본 그 네, 느낌을 얘가 되게 잊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스마트폰 절대 못 한다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이제 갔었죠. 네,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그때 한 4주인가 5주 연속으로 짧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 예, 길게. 예, 계속 아. 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 이론 교육 좀 받고 네. 아까 유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업에 대한 진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이렇게 말과 친해지기. 그래서 이제 말을 만져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근데 이제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쉽게 그래서 접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렇게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좀 무서워하다가 이게 말이 생각보다 되게 그죠? 엄청 크잖아요. 크잖아요. 맞아요. 커요. 옆에 커. 딱 다갔으면 되게 크니까 너무 커. 좀 무서워하더니 이제 음. 슬슬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 수업 과정 중에 빗질하는 빗질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하. 네. 저는 공포예요. 그러시구나. 네, 난 뒷발에 재밌을 것 채우면 같아. 어떡해요? 뒷발에 채일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말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뒤로. 옆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걸로 네. 시야 때문에 갑자기 뒷발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뒷발질이 먼저가 아니라 내 시야에 시야에 뭐가 나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쪽에 있는 게 그래- 안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만지고 빗질하고 그 다음에 뭐 안장 채우는 연습하고 네. 뭐 이렇게 계속 그러고 말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했죠. 네, 저 네. 그런 체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체험을 당장 가고 한번 싶어요. 한번 네. 해보면 아이들이 나 이런 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끈으로 네. 그 줄로 이렇게 잡아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에 마부 뭐 그런 것처럼 운동장을 막 돌아요. 타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말을 본인이 끌고 이제 가는 말을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타는 거는 하면서 아마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보조하시는 그렇지. 선생님이 옆에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요. 생각보다. 이 말이 되게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안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타보는 것도 해줘요. 이런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을 지금 나나님은 3년 전에 경험하셨다고 네, 하시잖아요. 네. 이게 같은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레즈란파크에서 일단은 이 진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네. 있는 이것들을 뭐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렇죠. 길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는 하루 코스긴 아, 한데 네, 하루 이제 코스로. 이런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이 정말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네. 한 번쯤 접해보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맞아요. 기억에 그때 이제 체험을 하는 그 기간에 어떤 꼬마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거의 매주 주말마다 거기를 와서 말똥 치우고 뭐 다 한대요. 그것도 무료로. 봉사, 자원봉사 뭐 봉사처럼. 그거 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냄새 안 나니? 이제 괜찮아요. 저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그 말을 쳐다보는 그 눈에서 꿀이 떨어져. 꿀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 말을 예. 더 접할수록 그러니까.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100% 이쪽으로 이쪽으로 직업을 갈 가질 것 같은, 같네요. 예, 느낌이 들어서 야 너는 참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그럼 납니다. 저도 당장 우리 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네요. 네, 운영 기간 그럼 체험할 수 있는 네. 그 운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체험 신청 우리 네. 지금 명디님이 아이들을 당장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 체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국마사회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해 당연히 이제 레지런파크에 직접 가서 진행되는 말산업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고요. 네. 지금 운영 기간은 2020년 같은 경우 6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명시는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네. 현재 아이고, 설마 코로나 그건가요? 코로나 네. 때문에 음. 지금은 이걸 하고 있지 못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네. 자기들은 이제 이게 사설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운영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 나와야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뭐 완화가 된다거나 그렇죠. 그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바로 공지가 될 거라고 하니 네. 조금 뭐 부지런하게 좀 공지를 하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아. 운영일은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재개가 된다면 음. 2020년 6월 16일은 이제 이미 지났지만 12월 18일까지 계획이고요. 운영일은 화, 수, 목, 금, 토, 주 5일을 해요. 네. 아.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휴무인 거죠. 화, 수, 목, 금, 토, 주 5일 하고요. 그리고 이게 1일 2회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1회차는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1시 반부터 3시 반.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맞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또 신청 대상은 너무 어린 친구들은 좀 말이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죠. 크기도 위험해요.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해서 안 되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 그러면 11살인가요? 11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11, 그러니까 4학년 이상부터 가능한데 반드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같이 예, 동반하셔야 동반을 돼요. 해야 예. 돼요. 네. 그러면 그러고 제가 무서워해서 아들 뒤로 숨을 것 같긴 한데. 아, 엄마는 이렇게 한번- 멀리 떨어져서 네. 구경하는 그죠. 코너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다행이에요. 걱정 안 제가 하셔도 만지고 돼요. 제가 만지고 빗질할 필요 아니요, 없는 거죠. 엄마의 네. 수업이 아니랍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대학생까지가 이제 신청 대상이고 학부모나 뭐 선생님들도 같이 네.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이제 그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클릭하셔가지고 선착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회원 네. 가입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체험 견학 신청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라디오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요 체험 견학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이제 거기 그 작성하신 거기 서류 네, 양식대로 네. 작성을 하시고 나면 승인이- 그쪽에서 이제 승인 메일을 보내주실 아, 거예요. 그러면 뭐. 네, 이제 됐다 뭐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승인 메일을 받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안내 문자가 안내 네네. 메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어디서 모여서 네, 네, 어디 기다려라라든가라는 그런 걸 오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정도가 가장 그렇군요. 기본적인 안내 일정이고요. 네. 혹시 그 외에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 서울 02-509-2468 번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2468. 번호 좋네요. 월화가 네. 휴무예요. 예.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토요일 일요일 날 경마가 경마도 있어서 있고 뭐 이래서 쉬는 그러시는지 것 같아요. 예, 월화를 네. 주로 쉬는 것 같은데 체험은 화수목금토 아. 전화를 월화를 안 받으신다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 굳이 뭐 전화 문의하실 일 없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기석 하라는 대로 따라서 클릭해서 서류 작성하고 보내면 승인 메일 받고 그렇게 하시면 체험하실 수 있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이 운영은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운영을 하게 되면 뭐 문자 발송을 하겠죠. 그렇게 가능한 뭐 물론 네. 이제 내가 미리 대기를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고 공지사항을 공지 뜨는 거를 보셔서 네. 신청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적극 이렇게 상세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네. 나나님은 다녀오셨으니까 명디님한테 적극 네, 추천을 제가 하시네요. 다음번에 갔다 와서 체험 네.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뭐 그 진로 진학 뭐 이색 직업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이제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양하고 많은 16,000여 개가 넘는 직업 중에 이제 작은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도 보면은 처음 보는 직업도 있고 맞아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도 있으니 우리 이제 뭐 부모님들 아니면 네. 또 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들도 맞아요. 뭐 직업을 바꿀 사실 수도 100세 있고 시대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시대. 늦은 사람은 그쵸. 없어요 네. 지금. 실제로도 현재 일생 동안 직업을 바꾸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대요. 맞아요. 네, 내가 뭐 네. 딱 하나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자기의 끈기가 없음과 뭐 자기가 너무 그럴 질려 수도 해서 있고. 뭐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나는 생전 정말 이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또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두 분들도 특히 또 아이들 또 우리 명디님은 아이들이 네네. 아직 어려서 진로나 진학 이런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저에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그 뭐 키땡땡이라던가 뭐 저기 잡땡땡 이런 네. 곳에 가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네. 질리기도 했고 크기도 해서 어딜 가야 되나 고민되던 차에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예, 정말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네. 당장 뛰어갔을 네, 것 다음 같아요. 주라도 당장 갔을 네, 것 맞아, 같은 맞아. 예, 그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나님은 네, 유디님이 이 말 관련 직업에 대한 걸 너무 조사를 잘해 오시고 예, 정보를 너무 좋게 많이 감사합니다. 주시다 보니까 이 진로 체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라디오에 더 많이 담아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색 직업 그랬어요. 예, 참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갔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집에서 함께하는 또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다양한 직업들 또 색다른 직업도 찾아보면서 시간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그러시죠? 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저희 이제 그만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같이 안녕. 안녕. 또 만나요.